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대본을 분석하다 보면 대본 안에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대본을 제대로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본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본을 분석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아무런 근거나 아무런 논리 없이 막연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해석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석을 위한 정보가 대본 안에서 부족할 때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본을 분석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길이가 좀 긴데요.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준비된 대본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상한 아메리카노도, 초콜릿처럼 두근거리는 카페 모카도, 생기발랄한 생과일 주스도 아닌 에스프레소에 그저 담담히 우유를 섞은 카페라떼. 복잡하지 않아서 읽기 쉬운 나는 맞선에 나온 남자들의 음료 취향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애프터를 신청할지 안 할지 가늠하곤 했다. 내 선택과 달리 아메리카노를 시킨 남자들의 70%는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메리카노의 남자들은 카페라떼의 여자가 따분한 것이었다. 카페 모카? 말을 말자. 커피가 채 식기도 전에 헤어진 경우도 있었으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남자들은 주로 티 종류를 주문했다. 녹차라떼나 밀크티 같은. 티의 남자들은 그들이 고른 음료의 첫맛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만남의 끝 또한 그들의 음료처럼 씁쓸했다. 그것도 아주 오래도록. 한때 진지하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갔던 남자는 밀크티를 고른 남자였다. 비록 나는 B등급의 여자지만 그와 만난 까닭으로 그럭저럭 A등급의 삶을 흉내내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밀크티의 남자가 딸기 주스를 선택한 여자와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자, 이런 대본이에요. 대본 보시면서 금방 이해하셨겠지만 대본의 내용은 정말 별게 없어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대사가 좀 길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좀 담겨있기 때문에 처음 보실 때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본을 유닛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대본의 내용이나 구성이 얼마나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주인공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유닛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유닛을 한번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본은 세 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닛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닛은 맞선에 나온 남자들이 선택한 음료에 대한 여자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닛은 실제로 그 남자들과 만났을 때 있었던 구체적인 일화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 유닛은 그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끝내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어서 요약을 해보면 맞선을 많이 받고 그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고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쉬운 대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본 속에는 곳곳에 은유적인 표현들이 숨겨져 있어요. 많은 음료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음료들이 단순히 그 음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음료를 시킨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정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료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그 감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상태로 연기를 하시면 자칫 분위기에 빠져서 무드만 잡는 연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이 표현들이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인공 여자가 맞선을 보면서 느꼈던, 본인이 경험했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전에 주인공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본 속에는 주인공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근거나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에스프레소에 그저 담담히 우유를 섞은 카페라떼라는 표현이 있어요. 본인을 카페라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왜 카페라떼라고 표현했는지 저 문장만 봐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다음을 보시면 복잡하지 않아서 읽기 쉬운 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본인을 복잡하지 않다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왜 잊기 쉽다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도 문장만 봐서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맞선에 나온 남자들의 음료 취향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애프터를 신청할지 안 할지 가늠하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선을 많이 봤다라는 것들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또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또 보시면 아메리카노의 남자들은 카페라떼 여자가 따분한 것이었다. 왜 아메리카노의 남자들은 본인을 따분하게 생각했는지, 그것도 역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내긴 쉽지가 않죠. 자,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B등급의 여자지만 그와 만난 까닭으로 그럭저럭 A등급의 삶을 흉내내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A등급의 삶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건 대충 알겠어요. 근데 왜 자신은 B등급이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대본 안에는 주인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근거와 단서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이 여자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상상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본 안에 분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본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본을 제일 처음 보시면 아메리카노, 카페 모카, 생과일 주스, 이런 음료들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메리카노는 고상하다고 표현을 했고, 카페 모카는 초콜릿처럼 두근거린다고 표현했어요. 생과일 주스는 생기 발랄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얼핏 보면 주인공이 이 음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대본 전체를 한번 같이 리딩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실제로 저 음료들을 시킨 사람들하고의 일화에서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음료들에 대한 생각이 무조건 긍정적이지만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메리카노인데요. 아메리카노는 고상하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아메리카노를 시킨 남자들의 70%는 주인공한테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를 시킨 남자들에 대해서 고상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장만 봐서는 사실 생각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카페 모카, 초콜릿처럼 두근거렸대요. 남녀 관계에서 저렇게 초콜릿처럼 두근거린다는 거는 굉장히 달달하고 로맨틱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저 카페 모카를 시켰던 남자하고 있었던 일을 보면 커피가 채 식기도 전에 헤어졌대요. 근데 왜 저렇게 카페 모카를 시킨 사람한테 초콜릿처럼 두근거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것도 뭔가 조금은 의아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대본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과일 주스는 생기발랄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본인이 결혼하려고 했던 밀크티의 남자가 딸기 주스를 선택한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딸기 주스를 선택한 여자한테 내 남자를 뺏긴 거죠. 근데 저 생과일 주스를 생기발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등장한 음료들에 대한 주인공의 생각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부정적인 의미로 저 음료들에 대한 표현이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표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였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감정은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표현들은 주인공의 주관적인 판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판단을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만 저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주인공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인공은 스스로를 카페라떼 같은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에스프레소에 담담히 우유를 섞은 카페라떼. 주인공 여자는 왜 자기를 카페라떼라고 했을까요? 다시 앞에 있는 문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본인은 아메리카노도 카페 모카도 생과일 주스도 아닌, 이런 것들이 아닌 카페라떼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 앞에 나왔던 음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은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들하고 달리 카페라떼야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카페라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 커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종류가 나눠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 에스프레소는 모든 커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원액이 되는 그런 커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여자는 저 에스프레소를 최고의 경지의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커피, 본인이 꿈꾸고 본인이 되고 싶었던 그게 바로 에스프레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유를 조금 섞어서 카페라떼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에스프레소는 아니지만 카페라떼는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문장만 봐도 저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왠지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왠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복잡하지 않아서 잊기 쉬운 나는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은데 왜 잊기가 쉬울까요? 외모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이 복잡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쿨하다고 해서 잊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대본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맞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맞선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재력에, 이 정도 직업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라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기준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인데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밝은 표정을 짓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그쪽도 나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쉽게 잊혀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맞선에 나온 남자들의 음료 취향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애프터 신청을 할지 안 할지 가늠하곤 했다. 자, 맞선에 나온 남자들의 음료 취향을 보고 나한테 애프터를 신청할지 안 할지 가늠하곤 했대요. 이거는 맞선 한두 번 보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선을 많이 봤다는 증거죠. 굉장히 맞선을 많이 본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나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맞선을 이렇게 많이 봤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남자들이 없는 거죠.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고 변변한 연애를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남자를 찾지 못한 거죠. 내가 눈이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업, 학벌, 재력 이런 걸 갖춘 남자를 주변에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맞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나에게 애프터 신청을 할지 안 할지 가늠하곤 했대요. 저 문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첫눈에 반할 만큼 굉장히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날 봤을 때 애프터 신청하고 날 좋아했어 라고 한다면 저런 걱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든지 나한테 호감을 느껴 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나한테 애프터 신청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 되면 모든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좋은 인상을 주는, 좋은 매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충 이 주인공 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주인공 여자가 만났던 남자들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메리카노의 남자예요. 아메리카노의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이 여자는 고상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메리카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흔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커피가 아메리카노 아닌가요? 우리가 커피숍에 갔을 때 제일 쉽게 시킬 수 있는 커피가 아메리카노잖아요. 근데 이런 흔하고 보편적이고 그냥 어디서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아메리카노를 고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아메리카노를 시킨 남자들의 70%는 주인공한테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고상하다고 이렇게 멋진 표현을 써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메리카노를 시킨 남자들은 주인공이 볼 때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흔해 빠진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냥 보통의 남자들, 별로 매력 없는 남자들, 그런 평범한 남자들을 아메리카노의 남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별거 아닌 남자들의 70%가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 앞에 보시면 내 선택과 달리 나도 니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나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쥐들이 먼저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겠죠. 주인공 여자가 이 남자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별거 아닌 남자들이 왜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아? 너희들은 뭐가 고상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 평범하다는 거, 흔하다는 거, 별거 없다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반대 개념으로 고상하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들한테 애프터 신청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여자 같아요. 이 여자가 이렇게 이 평범한 남자들한테 애프터 신청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여자는 아메리카노의 남자들이 자신을 따분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카노의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남자들은 날 따분해하겠지?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남자들하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만나면 따분할 거야. 따분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의 남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남자들한테 애프터 신청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뭔가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대단한 남자들한테 애프터 신청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남자들한테 애프터 신청을 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나면 따분할 거야. 왜냐면 수준이 맞지 않으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라고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카페 모카의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이 대본의 주된 내용은 맞선이에요. 남녀간의 이야기예요. 남녀간의 이야기에서 초콜릿처럼 두근거린다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달달하고 로맨틱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남자와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커피가 채 식기도 전에 헤어졌대요. 이 대본에 나오는 만남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만남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카페 모카의 남자와 카페 라떼의 여자는 이렇게 안 좋게 헤어졌을까요? 카페 모카의 남자는 왠지 멋도 많이 부리고 스타일도 좋고 또 본인이 굉장히 로맨틱하고 영화 속의 주인공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왕자 같은 남자였을 것 같아요. 뭔가 겉멋들고 허세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좋게 보면 멋있지만 나쁘게 보면 조금 재수없는 그런 남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카페라떼 여자는 어떤 여자일 것 같으세요? 뭔가 조금은 수수하고 또 단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적인 또 남자를 많이 만나보거나 많이 놀아본 그런 여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카페 모카가 원하는 여자는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카페 모카는 왠지 자기랑 비슷한 스타일의 모델 같고 옷도 잘 입고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되고 젊고 이런 여자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한테 카페라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라떼도 이런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제일 안 좋은 경우로 헤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카페라떼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였을까요? 카페라떼의 여자에게 애프터를 신청한 남자들은 주로 티 종류를 주문한 남자들이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티를 시킨 사람들이 주로 데이트 신청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냥 한 번에 들이키고 나갔을 수도 있죠. 근데 티를 그렇게 한 번에 마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분위기 있게 천천히 그렇게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티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이 주로 티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트를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티를 고른 남자들은 처음엔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끝에 가서는 아주 씁쓸했대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다면 T를 고른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카페라떼 여자와 어느 정도 성향이 비슷한 남자들이라고 생각해요. 학벌도 어느 정도 되고 경제력도 있고 직업도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뭐 허세가 있거나 허영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내실 있고 단정한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카페라떼 여자와 이 T의 남자들은 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데이트 신청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겠죠. 근데 왜 이 T의 남자들은 처음엔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끝에 가서는 끝이 좋지 않았을까요? 카페라떼의 여자가 남자를 보는 기준이 분명했던 것처럼 이 T의 남자들도 여자를 보는 기준이 분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카페라떼의 여자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만나는 남자는 어느 정도의 학력, 어느 정도의 경제력, 어느 정도의 직업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들도 카페라떼 여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남자들도 여자를 볼 때 어느 정도의 학력, 외모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다 조건을 보고 서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조건들이 맞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하고 젠틀하고 매너 있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롭고 가장 콧대 높고 가장 속물인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중에 한 사람하고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밀크티를 고른 남자였어요. 자, 그 밀크티를 고른 남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A등급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A등급은 아니지만 그 남자를 만나면 A등급하고 비슷하게 그런 삶을 흉내내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맞선에 나온 목적이 A등급의 삶을 살게 해주는 남자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까지는 아니었지만 A등급 비슷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은 거죠. 그 남자가 밀크티의 남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스스로를 B등급의 여자라고 얘기해요. 이 B등급의 여자는 뭘 의미할까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문장에서는 비슷한 걸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에스프레소에 담담하게 우유를 섞은 카페라떼. 그게 바로 B등급의 여자인 거예요. 본인은 에스프레소가 되고 싶었지만 에스프레소가 될 수 없어서 우유를 살짝 섞은 카페라떼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본인 스스로를 B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본인을 C등급이라고 중간이라고 생각하긴 싫은 거예요. 나는 중간 이상은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중간이 뭘까요? C가 바로 아메리카노겠죠. 아메리카노처럼 평범하고 이도저도 아닌 흔해 빠진 평범한 그런 건 난 싫어. 난 적어도 B등급은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A등급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자기보다 나은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밀크티의 남자예요. 내가 원하던 에스프레소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 남자도 카페라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커피였는지 모르죠. 그게 바로 밀크티였는지 모르죠. 근데 밀크티의 남자는 끝내 카페라떼의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했어요. 이유는 딸기 주스를 선택한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밀크티의 남자는 딸기 주스의 여자와 떠나버렸어요. 주인공은 딸기 주스를 생기발랄하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딸기 주스의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뭔가 카페라떼의 여자와 상반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밀크티의 남자가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딸기 주스의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젊고 똑똑하고 애교 많고 밝고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순진하게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아주 영악한 아주 여우 같은 그런 여자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자, 그렇다면 밀크티의 남자는 왜 딸기 주스의 여자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크티의 남자들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도 있고. 이 사람들도 카페라떼의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도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라떼 여자는 조건만 보고 남자를 고르다가 결국 조건만 보는 남자한테 차이고 만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대본 한번 분석해 봤어요. 자, 오늘 배우신 대본에서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인물들의 관계, 인물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부족한 정보들을 메워 나가면서 개연성을 확보해 봤어요. 자, 이렇게 대본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다음에 대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처음 이 대본을 보실 때랑 전혀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인 감정들이 하나씩 들어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분석을 위해서 상상을 하실 때는 항상 대본 안에 있는 근거와 단서에서부터 상상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본에 있는 단어나 문장들만 보고 막연하게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해석의 가능성들을 넓혀 놓는다면 나중에 이렇게 확장된 해석들이 서로 또 충돌하면서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항상 대본 안에 있는 근거와 단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래요.